반갑습니다. 피아니스트 이훈입니다. 제가 이 샵 채널에선 처음 이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초대해주신 샵 채널에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릴 곡은 브람스 오퍼스 116 판타지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는 곡입니다. 그 곡을 제가 그 마스터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이 곡을 선택을 하고 제가 이제 그 독주회를 하거든요, 4월 달에. 근데 곡을 선택하고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느꼈던 점이라던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점들을 이 채널을 통해서 좀 이렇게 공유를 하는 시간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 그 보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거나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저희가 다 물론 이제 무대에서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무대를 이루기까지 연습을 하고 또 해석을 해나가는 과정이 사실 저희한테는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그런 시간을 얘기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브람스 곡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. 아마도 물론 모든 작곡가들이 다 유명하고 천재적인 어떤 그 자신의 음악성을 곡을 통해서 발현을 했지만 분명히 호불호는 있기 마련인 거죠. 물론 저도 슈만, 슈베르트 다 좋아하지만 또 좋아하지 않는 조금 이제 저랑은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작곡가들도 있는데 그런 호불호가 조금 더 브람스는 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. 브람스의 곡을 보면 피아노 곡도 많지만 다른 곡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심포니도 있고 또 실내악곡도 작곡을 했고 가곡도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. 그래서 어떤 다양화가 아무래도 이제 또 그런 대중적인 공감을 얻는데 하나의 그 일을 했다고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제 이 곡을 들어보고 또 연습을 하고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너무나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, 그다음에 브람스의 특징들 이런 것들이 정말 고스란히 담아있는 곡이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곡이 이제 작곡된 연도를 보면 1892년인데요. 이때가 이제 그런 브람스가 60 정도가 되는 때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1897년에 이제 브람스는 생을 마감을 했죠. 어쨌든 마지막 피아노 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116부터 119까지가 이 곡을 연습하고 또 이제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 시기에 브람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,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런 의도들을 조금 더 이제 알아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죠. 찾아보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곡이 작곡됐을 때는 브람스가 사랑했었던 두 주변의 사람들이 죽었던 시기이기도 해요. 누나가 그랬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절친으로 지내고 있던 어떤 피아니스트의 죽음을 또 맞이를 하면서 브람스에게는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주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던 것 같아요. 근데 항상 그 침체되어 있을 때는 안타깝지만 예술로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빛을 발현할 수 있는 또 시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물론 행복해야 되지만 모두들. 근데 참 그런 상황에서 또 이 예술이 나오는 건 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. 또 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게 이제 소품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117은 소품 3곡, 118은 6곡, 119는 4곡이 되었죠. 그런데 그냥 지금 117, 118, 119는 모음곡이라고 이제 그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 116만 모음곡이면서도 전체를 또 환상곡이라는 다른 제목이 붙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보면 좀 116이 다른 곡과 차별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7번까지 제목이 그 판타지인 곡은 없거든요. 카프리초와 인터메조만 있는데 이 7개를 묶어서 또 하나의 그 판타지라는 제목으로 묶은 걸 보면 이거는 나와 있는 것 같진 않아요, 기록으로.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브람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슈만의 그 환상소곡도 보면 8개가 다 다른 제목이 있는데 8개를 또 하나로 이제 묶어져 있잖아요. 그래서 이 116은 또 이제 7개가 하나의 이야기를 되면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한번 지금 보시는 분들도 연주를 들어보시고 한번 그런 생각을 같이 해보시면 이 곡을 조금 더
사랑할 수 있고 또 곡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연주했던 곡은 1번 카프리치오였습니다. 카프리치오는 그 자유로운 형식을 얘기할 때 카프리치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원래 뜻은 이제 뭐 변덕스럽다 이제 이런 뜻인데, 우리가 음악에서 얘기했을 때는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굉장히 자유로운 음악을 연주하는 곡인데요. 이제 1번에 보면은 앞에 그 프레스토 에너지 코라고 써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매우 빠르고 그 다음에 에너지 넘치는 이제 그런 곡이라는 건데, 사실 그 브람스가 이 템포적인 면에서 조금 이렇게 빠르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느릿한 면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사실 프레스토라는 거는 매우 빠른 이제 템포지만, 저희가 이제 이 곡을 그렇게 세 박자를 빠르게 정말 만들진 않고, 또 브람스다운 어떤 그런 템포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그 코드에서 오는 무게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전체적인 어떤 그 멜로디의 내용이 굉장히 그 가을과 어울리고 이렇게 남자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이제 브람스의 어떤 그 60세의 그런 어른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삶,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 곡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. 그래서 브람스가 좋아했던 헤미올라의 리듬도 많이 나오고,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이 116에서 가장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선호하고 즐겨 하는 것이 바로 이제 1번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2번은 1번의 카프리치오 다르게 이제 인터메조라고 해서, 저희가 이제 인터메조는 소품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.